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회장님 밭에서 이 시가 최고가 0.9가 나와요. 0.9. 아까 우리가 저쪽 밭에 저쪽 밭에서는 이시값이 1.8까지 나왔죠. 예, 1.8, 1.6에서 1.8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시값이 거기보다 낮아요. 조금 몇 군데 더 찍어봐야지 이거. 훨씬 나죠. 예, 2, 3. 괜찮은 게. 아니 0.9가 엄청나지 지금. 아유, 1.3도 나오거든요. 0.3거죠. 예. 아, 여기 지금 다니면서 이거 흙이 막 이게 지금 올라와 있죠. 예. 그러면 장소마다 비료 주는 자리에 장소마다.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여기 안쪽에 여기 밭에 이제 비료 줄만한데 1.8, 2까지가 좋죠. 지금 여기에 비료를 뭘 줬는 거예요? 봄에 얼마입니까? 1.0. 1.5.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 값을 가진 양만큼만 얘가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여기 품종이 뭡니까? 레드향 안 쪼개졌습니까? 안 쪼개졌어요. 그러면 올해도 쪼개질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도. 예. 올해 이제 그 안 쪼개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거 할 거냐, 선택을. 지금 여기에서 좀 전에 갔던 밭하고 우리 밭하고 이제 비료량을 맞춰야 되겠죠. 비료량, 비료값을. 그러면 그 밭에서는 이게 구엽에서 노랑한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노랑노랑한 것도 많이 보이죠. 구엽에서. 구엽에서 노랑노랑한 것이 많이 보인다 소리는 구엽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온도값에서 위쪽에서 일을 못하는 잎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는 잎들이 지금 끝이 노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잎들이 일을 안 하는데 일을 잘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잎이 일을 잘하게. 그러면 지금보다도 이식값을 높여야 돼요. 이식값을 높인다는 게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여기 어떻느냐는 거예요. 기본이. 그럼 첫째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제일 확인하기 쉬운 게 여기 밑에 나무에서 목대를 보겠죠. 그럼 청태가 껴 있다. 그럼 인산이 있다. 인산이. 아니 토양 분석 결과를 얘기하는 건 인산 가리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뭐 그거 나타난 거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기 잎에서 끝이 노랑노랑하다. 그럼 이제 가리가 있다. 이제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전작기에 전년도에 우리 과실이 쪼개졌다. 멸과가 나왔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밭에는 인산가리 가다로서 열이 안 식었다. 그러면 지금 얘들을 보면 벌써 여기 열바다가 약간 요 자리가 작아요. 자세히 보면 상부에 열과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요로 돌려보면 과실이 요 위에 햇빛 많이 받는 쪽이가 약간 납작해져요. 벌써. 그러면 과피 고온 열상이 벌써 조장되고 있다는 거죠. 과피에. 그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다는 게 해야 되겠죠. 잎 두께가. 그럼 잎 두께가 얇다는 거는 회복되고 있는데 얼룩얼룩한 반점이 있다는 거죠. 요게. 그럼 전년도에 가리가 많았다는 거죠. 그 전년도에 가리가 많은 거는 토양 속에 많다. 토양 속에. 그 토양 속에 많은 걸 지금은 빠른 시간에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농도 차이가 비료량을 계산했을 때 더 끌어올려야 되죠. 이시값을. 그렇죠. 요소를 계속 줘야 된다. 그럼 지금 노랑한 여기에다가 복합 비료 주거나 하면 더 노랑해지겠죠. 21-로 복합 비료 주면 21- 자체가 토양에 가서 결합하는 것은 14.7로 바뀌어요. 30%가 암모니아태 질소 없어지니까. 그럼 14.7에 17, 17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름에 또 NK를 쓰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NK는 18-가 많이 쓰죠. NK가 30에 12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료마저도 여름에 못 써요. 더위를 지나간 9월 말경에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못 써요. 그럼 9월 말에 쓰면 또 내년에 누적이 되겠죠. 그럼 1년 내에 쓸 수 있는 비료는 한 가지를 함축이 돼요. 질소만. 토양 분석한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가 안 해봤어요. 몇 년 전에 한 것도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토양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분석표를 가지고 계시고 아드님 안 계시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지금 분석 초생이라 지금 나도 초보지만은 초보.
근데 지금 가원이 열매가 지금은 열리가 좋아 있으나 이 과일이 지금 자세히 보면 열 받고 있어요. 요는 거 열 많이 받은 건 위가 벌써 팽팽해지는 형태가 나타나요. 자세히 보면 이놈은. 그러면 쪼개질 위치가 정해지겠죠. 열 받은 자리가 세포가 경화가 돼서 쪼개질 거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씨값을 올리면서 아버님 측정기 가 있는 거 가져와서 뺏어와서라도 이 씨값을 올리면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설탕을 쓰면서 뭘 써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을 바꾸려면 요소를 좀 써야 되겠죠. 지금 설탕 몇 그램 넣어야 이제 고온이 설탕에 한 20g. 물 500에 그 20단말에 1.5kg 정도. 뭐 3kg 정도 쓴다고 아직까지는 해가 없어요. 아직 열매가 자라서. 설탕 때가 안 낀다는 거죠. 아직까지 열매가 작기 때문에. 설탕 때가 낑길 때는 이제 낮춰야 되겠죠. 나 20g 넣어야 되겠는데. 물 한 말에 40g 써도 괜찮아요. 그 60g까지 써도 괜찮고. 그러면 고온이니까. 뭐 고온에 설탕을 더 써줘야 되는데 고온. 예, 온도가 높으면 더 설탕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때가 끼는 것 때문에 못 써주거든. 예, 그래서 열매가 잘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 3kg까지 괜찮다는 거. 3kg는 물 한 마리 120g. 40에서 한 뭐 120g까지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안에서 이제 이거 지금 막 예, 노랑노랑. 예, 노랑노랑한 건 회복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단 여기에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쓰면서 요소도 쓰자. 잎을 빨리 진녹식으로 만들. 예, 연면식 요소도 같이 쓰자는 거죠. 예, 한 1kg까지 이어가 같이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요 잎들을 빠른 시간에 질소분을 채우든지 탄수화물을 채우든지 진녹식으로 만들자는 거죠. 진녹식으로 만들어서 이 잎을 더 두텁게 만들자는 거죠. 두텁게 만들어서 함수량을 늘리자. 예, 함수량을 늘려버리면 더위를 안 탄다는 거죠. 예, 함수량을 늘려서 더위를 이겨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값을 비료를 줄 걸 계산해서 하는데 비료를 안 주고 써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소를. 그죠? 요소는 몇 그램 말이다. 한 마리에 연면십이 지금 해도 돼요? 예, 해도 됩니다. 40g 정도. 물 500에 한 1kg 정도. 그래서 지금 물도 말당 40g, 요소도 예, 설탕도 40g. 예, 아까 뭐 골드 설탕은 한 60까지 써도 괜찮아요. 더 써도 괜찮아요. 설탕 아직까지 얘가 설탕이 매체가 해가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아까 골드 뭐라 그랬지?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그건 60cc. 아, 그나마 그저 골드 칼라하고 같이 골드 칼라하고 예, 골드 그린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면 따로. 따로. 아, 따로. 골드 칼라 골드 쓰는지 그린은 주로 그 성분이 뭐고? 성장용. 골드 칼라는 성장용 골드 칼라는 칼슘제. 칼슘제 생식용이니까 그린 2번에 칼라 1번 교대로 쓰면 되죠. 그거를 주는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 7일에서 10일 간격을 주면 된다. 아까 이야기한 강의 내용을 문자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그걸 보시면 되겠죠. 10일에서 12일. 예, 12일. 그거를 몇 회 정도? 계속 얘를 공급 안 해주면 터져버리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무한정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줘야죠. 가을까지. 계속 줘. 몇미식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얘가 회복되고 나면 여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잎이 두꺼울 때는 많이 안 줘. 시비도 하고 예, 또저 바닥에 요소비로 계속 줘야죠. 주는 건 똑같이 주고. 요소를 줘서 이 시값 올리라는 거죠. 여기 100평당 5kg씩 일주일 간격으로 주면 되겠죠. 여기 몇 평이죠? 평당 5kg. 그래서 제가 여기 한 850, 850, 85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오파리 40kg씩 주면 되겠네. 40kg요? 예, 일주일 간 간격으로. 제가 이번에 여기 세포 네포 줬습니다. 줬어요. 예, 관주로. 관주로 줘서 잘하셨습니다. 그 며칠 처음 줬습니다. 처음. 올해는 아버님 말 들은 거예요. 아니야 말 안 돼. 안 들어야. 아니 그럼- 하도 보라 하길래 제가 뭐 할 제가 것도 없고 이거 하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예, 조금 귀에 들어오는 것도 예. 있고 해가지고 그걸 보라. 예, 해서 하고- 집에서 잠자면서 자기 전에 예.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준 지가 며칠 됐죠? 한 4, 5일 됐습니다. 4월 대에
4월 돼도 빠르면 표가 납니다. 먹은 표가. 그러면 먹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4월만 돼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료돼 가는 시간과 이식값이 올라가는 시간 또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토양 검사를 먼저 해야겠네. 예, 토양검사 아버님 하신 것처럼 하시고 어중간하게 딱 여기 사람이 될 듯 말 듯 해가지고 딱 망하게 돼 있어요. 밀감이 겉에 그 좋은 것도 다 쪼개진다는 거죠. 예, 여기 이식값이 0.6에서 0.8 되면 미리 쪼개질 건데 크다가 될 듯 말 듯 돼 넣어서 자꾸 크다가 자꾸 쪼개지고 나중에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게 딱 그 8월 한 15일. 그렇죠. 이게 좀 가다가 커 가다가 이거 요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어부 중만에 커도 쪼개져 버려요. 왜 그러냐? 비료량을 그렇게 줘놨기 때문에. 비료를 갖다가 싹 더 올라가 버리면 될 건데 어중간하게 조금 부족해요. 요것만 더 올라가 버리면 이상이 없어요. 안 쪼개져요. 근데 확실하게 더 줘버려야 되는데 어중중하게 주니까 비료는 줘도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NK를 주는 순간에 난중에 되면 다 쪼개져 버려요. 복합비료는 NK 주는 순간 여름 다 쪼개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난중에 되면 8월달 되면 이제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럼 7월달까지는 괜찮아. 안 쪼개지고 있다가 야 우리 집은 괜찮다. 우리 집 와서 보라니 사타가 난중에 되면 다 쪼개지고 없어요. 왜 그러냐면 7월달부터 8월달 공기에 비료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강사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미생물을 네, 주면은 이 질소 성분을 빨아먹는 그렇죠. 그런 미생물 주질 말아야 돼. 마음포 사단에 36포 주었죠. 그걸 지금 미생물 관계 이제 또 말씀드리는데 미생물이 먹이를 뭐 쓰겠습니까? 미생물 좋은 줄도 미생물이 바로 식일 때 설탕과 질소를 쓰죠. 그러면 질소가 설탕을 잘 먹으면 우리 토양에 질소 과다일 때는 질소를 빼기 때문에 좋겠죠. 그런데 질소가 부족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질소분을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질소분을 뽑고 인산가리를 많이 분해야겠죠. 유기물 분해야겠죠. 그 속에서. 마주랑 낭을 시커멓게 했는데 예? 저 미생물도 주고 예. 질소도 주는데 예. 저 남은 지금 시커먼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검은 상태라. 예, 그러면 좋은 건 맞는데 계속 그걸 다시 질소분을 더 빼서 먹는 걸 작게 해야 되죠. 자기 줘야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질소분을 빼기 위한 거냐, 어떤 목적을 정해야 되죠. 살균이냐, 살충이냐, 뭐 미생물을 쓸 때는 그래서 도움은 뭐고 손해는 뭐냐, 이를 결정해 가시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생물 치료 사다가 예, 그래서 GCM 미생물 상태가. 그 어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 크게 피해가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죠. 제가 말을 아끼겠죠. 그래서 질소는 미생물 먹이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탕도 먹이로 쓰죠. 예. 그럼 얘가 먹어야 될 놈이 뭐냐는 거죠. 뿌리가 미생물을 분해할 때 질소분을 근권 미생물을 질소를 분해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잎에서 탄수화물 설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뿌리가 질소분을 먹으려는데 미생물이 먹어보고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미생물 뿌리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미생물 뿌리라고 하는 효과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네. 뿌리면은 속에 뭐가 좋은 것들이 인산가리 많이- 누적된 거를 분해시켜 준다든가 그걸 누적 때는 그냥 둬도 천천히 분해해가 먹어야지. 그 분해해 보면 얘가 더워서 죽겠죠. 인산가리 많이 먹으면. 먹어버려. 그렇죠. 그걸 고정시키는 인산가리 그거를 지금도 많아서 장애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더 단단하게 붙여놔야 되겠죠. 근권 미생물이 우리가 유기산으로 녹이가 먹을 건데 그럼 단단하게 오래 두는 게 낫겠죠. 다음에 녹이 먹으면 되니까. 한 번에 녹여버리면 한 번에 녹여버리면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좋은 면 나쁜 면은 이제 미생물 줄 거죠. 미생물 다른 냉장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그런 난 이연치 사단은 있죠. 예, 그래서 난 이거 치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직접
같은 거를 좀 해결해주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도 요소. 염료직자, 요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미생물을 쓰면 질소를 먹이채. 예. 거기다가 난저 임신하네. 거기다가 우리가 미생물을 줘가지고 염류 접접이라는 게 질소가 접접이냐, 질소가 많으냐, 주지도 않은 질소가 늘을 날이 없죠. 안 줬는데 질소가 늘을 날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합비료나 퇴비를 줬잖아요. 그럼 인산가리가 늘은 거지 어떻게 질소가 늘었냐는 거죠. 근데 인산가리를 분해가 식물이 더 잘 먹게 만들면 우리는 더 피해가 많이 더 일어나요.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나 뭐 이런 데서 예, 아주 잘못된 그 지금 우리가 20일 복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게 전국적으로 쓰는 비료인데 예. 그거 쓰면 망한다. 저 인산 맞춤이라 해서 제주 토양에 맞춰서 만든 거라 해가지고 인산 맞춤 비료 질소 약간 적게. 빨리 망하겠죠. 질소는 적고 그렇게 해놨는데 인산- 이거 그러면 완전 반대.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랑 그건 제 생각은 그래 인산가리가 예, 토양 이저 인산가리만 필요한 토양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제주도 토양이 거의 대부분은 평균 토양. 평균 토양이 그렇게 해서 인산가리 맞춤 비료를 이제 보급을 한 건데 그러나 오직 그 내장 자체가 그 인산가리가 그 과다 섭취했을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이지 다른 저 한라봉이나 이런 저 다른 그 작감들 천혜향이나 그런 건 덜 하잖아요, 제가 봐서. 아니 근데 저 우리 대표님 말씀은 한라봉이든 천혜향이든 거의 다 비슷하다는 말씀 같은데. 똑같은 놈이에요. 그 한라봉이 껍질이 두꺼워서 견디는 힘이 강할 뿐이지, 한라봉이 껍질이 두꺼워서 견디는 힘이 강할 뿐이지, 제주도에서 밀감 품종들이 태어났다가 다 소멸되는 것들이 껍질 두께하고 비례되어 있어요. 껍질 끝 두께. 그리고 여름에 가리 가다 고온열상으로 인해서 세포가 경화가 돼서 못 자라는 거와 우리가 거기에다가 비료를 안 줘서 못 자라는 게 두 개가 합돼 있다는 거죠. 그 여름에 고온기에 예. 그 탄산칼슘 같은 거 뿌려서 하면 어때요? 탄산칼슘. 눈 감고 하늘을 안 보이면 해가 안 뜨나요? 직사광선 난마해가지고. 개뿔. 그 우리 대표님은 잎에서 탄산가스문이 아까 말한 기공막하고 뭐 이렇든 저렇든 탄사칼슘을 칠 바에는 차라리 차광망을 쳐야 되지, 직사광선을 줄여야지. 여기에다가 잎에다가 분을 발랐다고 해서 열이 안 나나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질소분을 높여서 잎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수분을 정발시켜서 지가 온도를 스스로 시켜야 되는데, 그런 수분이 날아간과 동시에 뿌리에서는 비료를 가져오거든요. 그 가져온 비료가 질소냐 인산이냐 가리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아니 대표님, 예, 이제 우리 관행대로라면 예. 그 전에는 밀감을 하면은 이제 가을 되면은 저 가리 성분을 많이 이제 주면은 밀감도 크고 당도가 올라간다. 당도가 올라간다 하는데 그것도 개뿔이에요. 그것도 개뿔. 왜 그러냐면 토양 속에 기공막은 3배에서 5배가 많은데 뭘 또 더 주냐? 그러면 여름에 성장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지. 가리 가다라서 가을에 가리를 주면 누적이 되고 또 늘어나요. 그러면 그 연면실인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아버님 댁에 5년 동안 요소만 줘도 그래도 인산가리 과다다. 그런데 뭘 또 더 주냐고요. 여름에 질소분이 부족해져서 못 자라서 가을에 색이 안 나고 껍질이 두꺼운 거지. 여름에 문제를 갖다가 푸는 방법을 저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알리기 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인산가리 과다라는 걸 아무도 이야기 안 했죠. 아무도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제주도에서 제주도 일을 풀어야 되는데 육지에서 왜 풀라고 애를 쓰고 있겠어요? 안타까우니까. 그죠?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제주도의 밀감 기술을 안 가르쳐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교육 안 왔었으면 이거 옛날 농법 그대로 가면 이거 키우는 거잖아. 옛날 지금- 농법 그대로 망할 뻔했네. 아유. 그 회장님 지금 제주도에서 밀감에 대해서 인산가리 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이 되냐고 과연.
작년 처음 들었습니다. 인산가리 가다라고 제주도 분들이 이야기 안 하죠? 합니다. 합니까? 네, 가수. 아유 천만 다행이네. 요거 한번 분석해 보고에 예. 요 가리 2.7인가? 뭐 그거 앞으로 요거를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5년 정도가 1년에 아무리 분석하면 5년 정도 물량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인산가리 가다로서. 그 아버님 땅에 지금 요소를 그려줘도 많잖아요. 요소 그렇게 줘도 지금 막 수세가 회복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가리 때문에 그래요. 가리 때문에 그게 소똥태비가 바로 안 된 걸 주면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뺏어 먹어버려요. 그 소화식이 없다는 거죠. 질소분이. 그리고 인산가리는 분해를 매가 더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소똥태비 분해한다고 미생물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지 작년에 썼죠.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더 많이 먹어버리겠죠. 난 어때? 예, 나 계속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됐어요. 소그럼요. 예. 4년 됐는데 이것도 생똥 갖다 놓은 거고. 거의 색으로.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소그룹 처음 쓸 때는 생똥. 이렇게 조금 부숙부숙하게 들어왔었는데 예. 나중엔 거의 뭐 생똥들한 생똥. 했는데 예. 우리 부친네 밭에 그 생똥식으로 좀 많이 했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게 태비는 보약이다. 그 이제 태비는 식물에 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제 밝혀내야 되죠. 토양 분석 결과에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토양이 조건이 아주 좋아요. 여기에 물 빠짐도 좋고 이 땅이 재배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네, 물빠짐 좋습니다. 예, 관리 방법을 주인이 잘못하는 것밖에 없다. 주인이 맞아, 주인이 잘못은 예, 주인이 잘못해서 밀감이 쪼개졌는데 작년도 밀감이 쪼개지니까 뭐랍니까? 복같이 나요. 자, 하늘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아니 여기는 제가 아마 열과는 예, 다른 농가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만. 예, 근데 우리 밭 특성이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탱자가 스윙글 탱자라고 들어봤습니까? 탱자 종자예, 종자하고는 무관하다. 아니 어떻든 예, 이렇게 하면 해마다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다른 농가에서 열과가 막 생겨요. 예, 우리는 까딱 없어요. 한 털도 안 깨져요.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다른 농가에서 이제 거의 열과 시기가 끝났다 했을 때 우리는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식값이 요 이식값은 다른 사람 쪼개질 때 안 쪼개진다. 다른 사람 다 쪼개지면 다 키우고 쪼갠다. 다 치워가지고 그럼 위에서 큰 놈이 다 거기다 툭툭 쪼개져요. 근데 예, 작년에는 예, 어떤 현상이냐면 저 많이 깨졌는데 작년에는 남하고 똑같이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양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게 6월 달부터 아니 예, 그 영향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간세하다가 뭐를 했냐면 적심을 막 늦게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여름 전쟁을 예, 그러니까 순이 늦게나. 막 늦게까지 막 하니까 제가 확실히 비교되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까지는 계속 하다가 그러면 오늘 하면 저쪽 가야 되는데 또 오다 보면 또 순이 나니까 여기 또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쪽은 못 하고 이쪽을 했는데 안 한 데는 확실히 덜 깨졌어요. 더일이 적게 타거든요. 그러면 도장순을 잘라보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공기에 도장순을 자르면 뿌리가 죽어버린다고. 고온기에 저장소를 잘라보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걸 안 죽기 위한 방법, 도장순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과 안 잘라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질소분이 이식값을 높여보는 이게 해가 없으니까. 그 회장님 집에 이식값은 일정 공에서 서서히 빠지면 해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너무 다 쪼개지고 나면 그때 다 쪼개져 버려. 원인이 여기 이식값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소 비료를 자주 줘야 그렇죠.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요소비를 5kg씩 계속 주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식값을 높여가지고 요소 많이 줘가지고 예. 하면은 적과를 여기 저 상당부 다 대부분 다 적과하거든요. 미리. 그 적과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네.
그렇죠. 햇빛을 받아도 괜찮은 잎 두께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옆 두께가 얇아서 얘가 열상이 입은 거지 잎이 두꺼우면 열상이 안 입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토양에 가리가 많으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 저 상단부 젓갈을 다 하는 이유가 예. 해거리 방지 차원에서 그 해거리 방지는 봄에 초기 연면십에서 봄순을 키우는 게 해거리 방지가 되죠. 뿌리를 많이 뻗치고 이식값을 높이면. 자기 기존 오늘 배웠던 그 이식값을 유지해주면 많이 열고 지금 여기서 앉아서 보면 밀감이 안에 쏙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이식값이 낮고 초기 연면십이 안 하면 겉에만 열고 안에 쏙에 적게 열어요. 과일이. 그리고 봄순이 안에서 많이 돋아야 되면 봄순이 안 돋아난다는 거예요. 또 안에 있는 거 다 따버려요. 익지 않는다고. 그 한꺼번에 놓고 그게 다 있고 다 상품이 되니까. 아까 교육하실 때는 그 봄에 이 아까 이식값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예. 그 연민 시비를 해버리면 해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 해가 된다는 말은 왜 해가 되냐면 연면 시비는 괜찮은데 질소분이 요소분이거든요. 뿌리에서 비료를 이제 준다는 거 배운 분들은 해도 되겠죠. 요소를 줄 거니까. 요소도 안 줄 사람이 여기에다 연면 시비를 질소를 했다. 저 밑으로 안 주면서 그렇죠. 그럼 대책 없이 한 거죠. 아까도 왜 그걸 이제 조심하게 이야기 조심. 오늘 연면식이라고? 예. 위로는 질소분을 줄 수도 있는데 단 뿌리의 비료량을 맞출 수 있는 이거거든요. 그럼 그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밀감은 촉이 안 쪼개진다. 남들 다 쪼개면 쪼개진다. 그럼 촉에 여기 질소분을 가지고 있다. 뿌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쪼개지고 있어요. 그럼 공기되면 싹 다 쪼개져 버려요. 어제 기본적으로 밑에 요소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질소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딸때 돼가니까 막 붙지 않으시냐고. 딸때 되니까 이거 막 붙더라고. 그래 붓근 건 아까 저 대표님께서 온도가 낮고 온도를 비료가 없어요. 저 낮으니까 부풀었다는 했잖아. 온도도 낮고 비료도 부족하면 붓고버려요. 아 비료도 부족해서. 예.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수학계에서 온도를 낮춰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아까 질문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 나무가 돌박 위에 심는 나무는 잘 안 붙고요. 돌이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과일이 늘어지 가지고 비료 포대에 그 밀감나무 심어 갖고 흙이 담겨 있죠. 거기 밀감이 얹혀 있는 건 안 붙고요. 근데 과일 전체 다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잎이 요 과실이 온도가 가지고 있으면 영양 생산이 여기 들어와요. 근데 과실 온도가 떨어지면 뿌리를 가버려요. 아니 이게 레디앙도 이 부피가 현상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11월 말까지는 안 부분다. 아니 부피가 현상이 나온 과원이 이게 공통점이 이 그 착색하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중에 이게 엽질을 닫아버렸을 때 그 부피가 현상이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온도하고 상관계가 좀 이해가. 기본이 안 돼 있죠. 비료를 안 줬다. 이거 엽질을 닫으면 따뜻해질 건데 왜 이게 부피가 생기는? 비료가 안 줬고 첫째 비료를 안 줬다. 그럼 여름에 성장을 못했다. 여름에. 그래서 기본이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좋다 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기준 설정이 없다. 그 농가에서 이식값은 얼마고 규격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주도에. 그 매뉴얼이 계절의 이식값을 가르쳐 줬으면 그 이식값 합산하고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안 부풀어요. 그리고 카레향 겨울에 궁천 온도 낮춘 사람마다 다 부풀어요. 그리고 물 끄는 사람이 다 부풀어요. 배가 고파서 다 부풀어요. 그래서 이식값이 충분해야 되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되고 온도 올라가야 되고 잎이 두꺼우면 하나도 안 부푼다. 그 잎 두께가 요소 비료를 주면 당불이서 올라가는데 요소를 안 비료주면 당불이서 안 올라가요. 작년에 60% 준 농가는 당불이가 15%에서 18%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소님 맞다면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깨어나고 있겠죠, 제주도가.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제주도의 밀감 매뉴얼에는 요소 비료라는 게 책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여기 우리 이민농협
이게 회원들인데 우리 부친도 뭐 이제 이번에 한 거고 딱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 와서 예. 그 사람 중에 대표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한번 예.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뭐 20갑을 떠나서 예, 요소만. 요소로만 예, 했는데 제가 그 과언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진짜 나무 좋고 그다음 아까 저 당도나 부피가 현상도 거기 저 작년에 그 밀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언농부에서 왜 메뉴를 가르치냐면 그 농가가 가리 가다가 오염이 적게 됐냐 많이 됐냐 그 차이예요. 오상열 씨네. 예, 많이 된 거는 잘 안 풀려요. 많이 된 거는 그런데 염이 부지런해도 문제가 있어. 예, 가만히 보면. 탭이 많이 주고 닭똥 많이 주고 막 부지런 행성 그건 안 풀려요. 그 동생네가 심했습니다. 이 잎에 이렇게 노란 예, 지금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노란색.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그 친구는 20일에 예, 20일마다 요소 5포 몇 평에? 1000평에 천평에. 예, 그걸 이거 손으로 뿌리고 저 물 주고 그냥 계속 그렇게 예. 그래서 그마저도 토양에 따라 다 다르다. 네, 물론 그러겠죠. 예, 토양이 점질 땅이냐 사질 땅이 또 다르다. 그 너무 많이 소통이 되고 또 점질 땅이 굳은 데는 또 말 안 들어요. 땅이 단단하게 굳은 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땅을 뒤집어 주라. 지금 여기 땅 같은 경우에는 땅을 안 뒤집어도 땅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전에 밀감나무 이거 몇십 년 된 거를 배 내버렸죠. 그죠? 요거 아, 비고도 접붙이고. 예, 요거 지금 배 내버렸잖아요. 예, 저기 다 비었네. 요거 비은 지가 요거 몇 년 됩니까? 사장님. 야. 밀감나무 요거 비은 지가 몇 년 됩니까? 옛날 묵은 낭 비어. 요거 비은 자리가. 이게 심은 지 한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비은 지가 한 6년 돼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요 나무 재배할 때는 노지 했습니까? 아니면 하우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 나무에. 노지에 이제 고접을 붙여서 접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 하우스를 씌워서 하다가 이제 고접은 거의 잘라내고 거의 다 이제 묘목으로 묘목으로 대체했다. 그럼 요 놈이 그러면 원래 궁천입니까? 하래입니까? 궁천예. 그럼 궁천이 여기 몇 년 자랐어요? 이 나무가? 아유 한 30년 40년 30년은 자랐어요. 그러면 아버님 이게 땅을 팔 때 이 땅이 잘 부드럽게 잘 파인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여기 약간 돌밭입니다. 돌밭냐? 돌도 있고 땅은 이 물은 잘 빠져요. 물은 잘 빠져야. 그리고 요즘 자, 화산에 돌고이 남은. 예, 그리고 여기가 노지 밀감할 때도 땅 그 재배력이 어땠습니까? 잘 됐죠. 뭐 그런 대로 됐어요. 그때 안 쪼개지고 예. 가을에 북극 그때는 이 밀감 잘 안 쪼개집니다. 온주 노지는 안 쪼개져. 북극은해요. 북구기는 허기도 하고 안 북구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이야기한 게 약 한 80%에서 70% 왔다 갔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예. 예, 요게 100% 좋은 건 아니고 그때부터 이 땅은 기준값이 많이 인상가리 오염 안 시켰어요. 천만다행으로. 그리고 그때는 기술이 밀감 기술이 별로 없고 비료 주는 그 양도 구각식이라 보통 복합 비료해서 그냥 1년에 한 2번 정도 줘서 그냥 놔두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이 땅은 밀감을 잘 열려주는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토양 조건이 참 좋다. 그리고 이 나무가 지금 이제 사가 가지고 토양 통기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뿌리가 오래된 뿌리가 이제 사가 가지고 토양 통기성, 물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료를 뿌리면 저기서 비료가 흡착이 잘 돼요. 나무 뿌리들이 안 캐내비르고 둡기 때문에 저 캐내비를 뿌으면 토양 물리적인 나빠질 건데 토양 공급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면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좋은 면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잘해야 되느냐? 요소 비료만 참 잘 주면 되겠다. 그런 요소를 나 그 연간 천평 기준으로 작년에 사고 이거 좀더 거를 살려주고 충분히 작년에 갖다 이만큼 놓자 살려놨죠.
이만큼 달렸었는데 거의 그죠, 반, 그거는- 반 이상 깨져. 그난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도 이만큼 달렸는데 올해도 또 작년 반복 안 하라고 좀 보장을 못 하잖아. 예, 예. 지금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요소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줘야 될 거는 측정기한테 물어봐야 되지. 예, 저한테 물어봐서는 안 돼요. 이시값. 예, 그래서 집집마다 왜 다르냐면 이 노랑이 얼룩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갈이 가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열매가 어리고 힘이 강해지니까 질소에서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온이 되면 얘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고온에 이기게 만드는 방법은 요 잎을 살을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같이 지금 과실을 소금을 해가 이제 거의 크기를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노출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위에. 이걸 여름에 어떻게 살릴거든요, 그거거든요. 예, 안 터질라 하면 여기 있는 잎만 두꺼우면 돼요. 잎이 쪼그러지면 터져버려요. 요렇게. 지금 해도 두꺼우니까 지금부터 해도 두꺼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로서는 여기 신초에 영양이 두꺼워지가 있으니까 구엽도 두껍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땅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힘이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 입구 통로에서는 잎이 요렇게 쪼그러지가 있죠. 통로에 들어올 때는. 근데 요거는 잎이 그런 데로 펴 있잖아요. 그럼 잎이 펴 있는데 살만 더 찌우면 되겠다는 거죠. 살만 더 찌워주면 되겠다. 살 찌우는 게 우리가 장애를 또 이야기 다 했잖아요. 복합비료를 쓰지 마라, NK를 쓰지 마라, 또 질소분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도 뭐 조심해가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생물이 우리는 여기에다가 토양에 있는 것 영양을 분해가 좋게 하겠다. 그거는 질소를 안 먹는 미생물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질소를 안 먹는 미생물은. 질소를 안 먹는 미생물만 있으면 질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주면 좋겠죠. 인산을 먹고 질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 있으면 그 참 좋을 건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네요. 인산을 먹고 질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비료를 참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과거에 이은 인산을 활용하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부친께서 저거 갖고 계시니까 예. 저걸로 해서 계속 측정을 하면서 거의 한 2.0까지는 계속 아니요. 올리는 여름에는 최고치 맥시멈 1.8입니다. 1.8. 1.8에서 0.5를 빼가 1.5에 쓰라. 그럼 제일 적은 거는 1.2겠죠. 여름에 일액이 안 맞으면 수지병이 생기지 최하 1.2 이상. 그 1.2 이상. 그럼 1.8까지. 예. 그러면 1.3에서 1.8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맥시멈까지. 그러면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삼촌은 저거 여기서 이 회사에서 사수가 예, 우리 그 황금알 원예사에서 판매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예. 대표님 나온 것도 있고 그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머리에 좀 들어가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우리 딸 보고 야 그 저 하나 주문해라. 주문해라. 그러니까 그 여섯 통을 한꺼번에 불러서 6개를 그리고 요것도 요거 하나 사고 측정기. 측정기 하나 예. 사고 해서 한번 해보는데 모르겠어. 예. 듣지 말로.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방법은 지금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연면식 해야 이 나무가 지금 겉에만 열고 안에 안 열어요. 나무만 크고 부피만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은 봄순이 가늘다 소리예요. 봄순이 굵어지고 안에 쏙쏙들이 가지가 이게 베개야 되는데 가지가 없어요. 그럼 이게 회장님 댁에 몇 년 안 가면 이 나무가 안이 텅 비어요. 그 도장지가 많이 자꾸 나요. 예. 그리고 연면시비 하면 요 안에 쏙가지들이 통통한 게 돼가지고 가지를 드러내도 생산량이 안 줄어요. 초기 연면시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가 없는 시점이라면 우리가 그 한림에 있는 강순종 맹장님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라는 거죠. 거기 현장 강의를 갔대고. 거기서 내장에 그렇죠. 봄에 연면 시비도 일주일 간격 그 정도로. 뭐 바쁘면 더 빨리 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 봄순이 강건이라는 거죠. 요 봄순이. 그때 맹물 시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맹물 시비를 하면
3일간 그 연면십이 들어갔어요. 더 빨리 얘를 회복시켜라. 그럼 지금 이 땅 같은 게 오임이 안이 안 됐긴 괜찮은데 오임이 많이 낸 단가는 봄수는 얼마든지 빨리 크게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가는 거 큰 거 두 개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가늘죠, 봄순이. 근데 봄순이 이것도 요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게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야 되죠. 그거는 체내 저장 양분을 늘리는 방법과 동일하다. 하여튼 이 땅은 다 오염돼 가지고 아닙니다. 오염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괜찮은데 우리 있어요 또 땅 하나. 예.